자, CTR 런칭 기념으로 5600X랑 5900X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나 이제는 이런 박스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주황색 잉크가 다 떨어졌나봐요. 자, 5900부터 먼저 한번 따봅니다. 진단을 해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게 5600, 이게 5800, 이게 5900이고 이 밑에 있는 두 개가 새로 산 겁니다. 새로 산 거는 플래티늄까지는 아니지만 다행히도 다 골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골드가 3개, 실버가 2개인데 재밌게도 골드 3개는 전부 다 멀티팩이고요. 요 실버 2개는 정품이에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거지 멀티팩이 정품보다 수율이 더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3000번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생산된 애들이 점점 수율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팩 제품들이 정품에 비해서 좀 주차가 나중 주차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5950X는 없는데 걔는 지금 꽂혀있는 상태고 당연히 걔도 진단을 해봤습니다. 예, 5950X는 이렇습니다. 똥이에요, 똥. 브론즈는 무슨? 아, 그러네. 브론즈가 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율이 브론즈다, 이거랑 수율이 구리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등급이 구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구리보다 더 아래 등급으로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까지 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걸린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리까지만 만들고 자른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구리 밑으로 등급이 더 있었으면 무슨 양은이나 스댕이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게 3개 뽑아본 중에서 제일 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보다도 못했던 걔네들은 그냥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한숨만 푹푹 나와요. 그나마 구리, 양은, 스댕은 금은보다는 못해도 최소한 몸에 해롭진 않잖아요. 걔네들은 뭐 나비나 수은, 뭐 카드뮴 이런 애들 있죠? 딱 그 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오늘은 CTR 2.0의 간단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을 강조한 이유는 이전 버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점 얼마가 아니고 2.0 버전이라는 거 우선 말씀드렸고, 간단 사용법은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가 오버클럭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얘가 쉽지만은 않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꽤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참 앓느니 죽지. 이거 오버클럭을 쉽게 하려고 이 프로그램 쓰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수동 오버클럭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가지고 계시다면 이 프로그램보다 수동 오버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안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복잡한 거 다 걸러버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암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일단 지원하는 CPU 목록인데 여기 본인 CPU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라이젠 4세대하고 3세대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패스합니다. 예, 그 다음은 기본적인 바이오스 세팅이에요. 여기 아래쪽을 보셨을 때 골치 아프신 분들은 이 위에 거 2줄만 보시면 됩니다.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1200이 다 배포가 됐으니까 이제 다른 데도 다 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거고 요거는 레모버에 관련된 항목만 만지시란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손을 안 대면 여기 지금 검은 글씨로 돼 있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 검은 글씨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니에요. 손을 안 대면 다 오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바꾸는 게 귀찮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거 2줄만 하시면 됩니다. FM대로 하시려면 요 4가지는 바꾸시는 게 좋고요. 요 4가지는 바이오스에 들어가면 AMD CBS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크로스에어 임팩트 보드를 기준으로 바이오스에 어디에 있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드밴스드 탭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쭉 아래로 내리면 AMD CBS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 CPU 커먼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코어 퍼포먼스 부스트라고 있어요. 이 보드에서는 이게 퍼포먼스 인핸서입니다. 얘를 갖다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그 한 칸 아래에 있는 글로벌 C 스테이트 컨트롤은 이네이블, ESC 눌러서 나갑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NVIO 커먼 옵션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중간쯤에 SMU 커먼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예, 아래쪽에 CPPC하고 CPPC 프리퍼드 코어즈가 있어요. 둘 다 이네이블로 바꿔줍니다. 이네이블, 이네이블. 예, 이렇게 하시면 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인 바이오스 세팅이 끝났으면 이 3가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3가지 프로그램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다운받은 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이 주의사항은 혹시나 해당하는 분이 계실까봐 적어놨습니다. 무슨 안티치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깔려 있으신 분들은 삭제나 비활성화 시켜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받은 CTR을 아무 데서나 압축 해제를 해줍니다. 자, 이게 압축 해제를 한 폴더고 여기에 들어가서 CTR 2.0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CB20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다가 다운받은 시네벤치를 갖다 넣으면 됩니다. 자, 이게 다운받은 시네벤치 압축 풀어놓은 폴더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긁어요. 잘라내기. 그 다음 CTR 2.0 밑에 CB20 아래다가 얘네들을 붙여넣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시네벤치를 한 번은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 accep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창 닫으시고, 자, 이제 CTR을 실행합니다. 첫 화면에서는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뜹니다. 오버클럭 하다가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얘긴데 뭐 하나만 하는 소리죠. 그 병원에 갔을 때 수술 동의서나 우리가 택배 보낼 때 파손 면책 동의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택배를 보내는데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수술 안 하고 택배 안 보낼 거야? 예, 얘도 똑같습니다. 진짜로 시스템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 아주 낮죠. 그게 무서울 것 같으면 이런 자동차 같은 것도 타면 안 돼요. 비행기 같은 건 당연히 타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그 수술을 예로 들면 그렇게 또 위험한 수술도 아니에요. 무슨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런 수술도 아니고 잘해야 포경수, 예, 그 정도 수술입니다. 물론 그 수술도 잘못하다가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거의 그럴 일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무시하시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주로 쓸 건 이 튜너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평범한 애들하고 다르게 이쪽에 창 닫기하고 최소한 모드가 없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마이즈하고 엑시트까지는 자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튜너 버튼을 눌러봅니다. 일단 제일 위에 코어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거 몰라도 됩니다. 참고로 네모안에 보이는 숫자가 클럭이고요. 제일 위에는 이 CCX의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CPP 스택인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수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CPU는 5번 코어하고 7번 코어가 제일 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줄에 각종 전압하고 전류들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얘도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실제로 CPU에 들어가고 있는 전압이고 요건 비드 값이에요. 비드는 CPU가 요구하는 전압입니다. 이게 진짜로 들어가고 있는 전압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세팅 모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디폴트하고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뭐 다 쓰진 않을 거지만 어드밴스드로 바꾸세요. 어드밴스드를 누릅니다. 자, 어드밴스드로 바꾸면 여기 이런 값들이 뜨는데 이건 일단 모르셔도 됩니다. 이 옆에 바꿀 수 있는 항목도 몇 가지 있는데 얘도 안 만져도 됩니다. 그래서 다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만지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테스팅 모드는 얼마나 빡세게 테스트를 할 거냐는 건데 지금은 AVX 라이트로 고정이 돼 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버전에선 만질 수가 없어요, 얘는. 그 다음 사이클 타임은 과부하 테스트를 할 때 각 주기당 얼마나 오랫동안 테스트를 할 거냐. 이 숫자를 크게 하면 길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 작게 하면 짧게 테스트를 하는 건데 짧게 하면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검증력은 떨어집니다. 손대실 필요 없어요. 이 CCX 델타는 CCX별로 클럭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CCX마다 수율이 다 다르단 말이죠. 수율이 제일 좋은 CCX하고 제일 구린 CCX 사이에 얼마의 클럭 차이를 둘 건지를 설정해주는 메뉴입니다. 손대실 필요 없어요. 폴링 피리어드는 CTR이 CPU를 체크하는 주기입니다. 500ms면 0.5초죠. 0.5초 간격으로 CPU를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 이 CTR 동작을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손대실 필요도 없어요. 이쪽도 지금은 손대실 필요 없는데 이따가 진단이 끝나면 제일 처음에 이 두 가지는 만져야 됩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모르셔도 되고 다 안 만지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만져야 돼요. 이게 좀 색깔을 확실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놓질 않았는데 이게 지금 켜져 있는 거고 이게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실행했을 때 켜져 있는 거는 이거 하나만 켜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꺼져 있는데 진단할 때는 요거까지만 켜주면 됩니다. 인핸스 애큐러시, 얘를 켜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튜닝을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단, 튜닝, 적용, 검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 크게 흐름이 일단 CPU를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튜닝을 하고 그걸 적용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정성 테스트는 꼭 얘로 안 해도 되니까 얘는 일단 생략합니다. 자, 그럼 다이아그노스틱부터 진단이죠. 이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수율이 좋을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여유있게 1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 자, 진단이 다 끝났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이 CPU에 등급하고 3가지 추천 프로필이 뜹니다. P1하고 P2하고 언더볼팅이죠.
자, 일단 이 CPU의 등급은 골든 샘플이에요. 공식적으로는 4가지 등급이 있는데 플래티늄, 골드, 실버, 브론즈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 밑으로 더 있죠. 양은스댕급하고 수은 카드뮴급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만 아는 거죠. 얘는 다행스럽게도 골드 등급이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프로필은 따로 메모나 캡처를 해두세요. 그 중에서 P1이 기본입니다. P2는 P1보다 더 세게, 언더볼팅은 P1보다 더 약하게 오버클럭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언더볼팅까지는 거의 써먹을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1하고 P2가 중요합니다.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둘 다 써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OC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P1이 기본인데 이렇게 진단이 끝나면 P1 값은 알아서 여기에 이렇게 떠요. 레퍼런스 볼티지하고 레퍼런스 프리퀀시 안에 알아서 P1 값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요 레퍼런스 값을 가지고 튜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튠을 누르면 P1 값으로 튜닝을 하는 거예요. P2로 하겠다 그러면 이 P2 추천 값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1 프로필부터 튜닝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자, 시작. 튠 실행 도중에 자꾸 재부팅이 됩니다. 레퍼런스 볼티지를 1325까지 올려주겠습니다. 1325. 자, 튜닝 시작합니다. 자, 튜닝 끝났고요. 튜닝 결과는 4.7기가에 1.331V입니다. 이제 프로필 매니지먼트로 들어갑니다. 칸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칸은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CTR 2.1부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버전은 2.0입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눌러지지가 않아요. 이 색깔 버튼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칸이 P1 프로필이고 요게 P2입니다. 지금 P1을 튜닝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P1 프로필을 누르면 지금 튜닝한 값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버튼을 누릅니다. 1331에 4700이 들어갔죠. 이 값을 세이브 프로필을 눌러가지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어플라이 프로필을 누르면 이 설정 그대로 오버클럭이 바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어플라이 누르지 마시고 P2까지 마저 튜닝을 해주세요. 다시 튜너로 넘어갑니다. 아까 P2의 추천 프로필은 1325에 4825였어요. 요대로 입력하면 당연히 안 돌아갈 겁니다. 아까 P1 튜닝할 때 4750에 1325mV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보다 75MHz가 클럭이 올라갔죠. 이러면 전압도 75mV를 올려줘야 됩니다. 1275mV가 넘어가면 전압하고 클럭이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럭이 75가 올라가면 전압도 75로 올려주면 됩니다. 전압이 1275mV보다 아래면은 1대2예요. 전압을 25mV로 올려주면 클럭을 50MHz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825로 바뀌면 4825, 요 위는 1400을 넣으면 되겠죠. 1400. 다시 튠 버튼을 누릅니다. 자, 튜닝 끝났고 P2 프로필도 나왔습니다. 4775MHz에 1406mV예요. 얘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프로필 매니지먼트 눌러요. 아까 P1은 여기다 저장했고 P2는 여기 저장하는 거죠. P2 프로필을 누릅니다. 프로필이 입력됐으면 세이브 프로필을 눌러요. 자, 이렇게 2개의 프로필이 완성됐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 어플라이 프로필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P1을 누르면 P1 프로필, P2를 누르면 P2 프로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적용시켜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둘 다 적용하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일단 하나만 적용했을 때를 살펴봅니다. P2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어플라이 P2 프로필. 이러고 HW인표를 열어보면 바로 47.8배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7.8로 나오지만 이게 47.75죠. HW인표에서 배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가 안 되거든요. 이 상태로 시네벤치 R23 30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네벤치 30분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배수하라고 없었고 수동 오버랑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합니다. 수동 오버와의 차이는 전압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압은 변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OC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OC는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로 고정해서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2개를 섞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모든 코어를 다 쓰는 고부하 작업에서는 이 P1 프로필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적당한 부하가 걸리는 작업에서는 P2를 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CCX 사용률 최대가 80%, 최소가 25%예요. 이 범위 안에서 CPU가 일을 하게 되면 P2가 적용됩니다. 이런 작업의 대표적인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얘를 게임 프로필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OC를 적용하고 게임을 해보면 대부분 4775클럭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점은 빡센 고부하 작업을 하게 되면 4.7기가로 동작하고요. 게임 같은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4.775기가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 최소 사용률 25%보다도 일을 안 하면 표준 클럭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OC를 적용하면 이 세 가지 단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에너지 효율하고 안정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 에너지 효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타임 P2 프로필로 오버해서 쓰는 거랑 하이브리드 OC랑 전기세 차이 나봐야 한 달에 돈 1,000원 안쪽일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얘가 더 발전된 형태의 오버클럭이라는 건 부인하기 힘들죠. 자, 그럼 하이브리드 OC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튜너로 갑니다. 여기 하이브리드 OC를 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부팅 될 때마다 계속 적용되게 하려면 얘도 켜주시면 됩니다. 트레이 최소화도 켜주시고요. 자, 재부팅 해보겠습니다. 여기 알림에 하이브리드 OC가 이네이블 됐다고 뜨죠. 예, 적용이 된 거예요. 예, 일 안 하고 있을 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시네벤치는 풀부하 작업이기 때문에 P1으로 동작할 거예요. 올코어 47배수죠. 스타트. 예, 이게 현재 클럭인데 47배수로 돌아가죠. 다 돌고 나면 이렇게 클럭이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아까 한 가지 프로필로 고정했을 때랑 차이예요. 아까 P2로 고정했을 때는 계속 47.8이었죠. 자, 그럼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할 때는 47.8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CPU 사용량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확 떨어져요, 배수가. 이게 하이브리드 OC입니다. 자, 이 CTR의 기본적인 취지는 자기가 알아서 진단, 튜닝, 적용을 해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얘를 써보면 얘한테만 다 맡겨놓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고요. 두 번째는 프로필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서 이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네 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서도 PC가 재부팅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초기화 상태인데 CTR 사용 1단계는 우선 다이아그노스틱을 눌러가지고 진단하는 거죠. 이 다이아그노스틱에서부터도 에러가 나면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오류가 나서 멈췄다는 말이 여기 로그 창에 뜹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한계값에 도달해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그 해당하는 값을 적당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5800X의 수냉 쿨러를 쓰고 있다면 얘네들이 한계값에 도달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CPU가 5900 이상이라든가 쿨러 성능이 아주 낮다든가 그러면 얘네가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그노스틱 뿐만이 아니라 튠이나 체크 스터빌리티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값을 약간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럴 때 만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진단이 끝나고 나면 여기 프로필이 세 가지가 뜨잖아요. 그리고 여기 프로필이 뜨면서 그 중에 P1 값은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CPU 같은 경우에는 P1 프로필이 1250에 4750이고 그게 여기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튠을 누르면 돌다가 꺼져요. 꺼져도 튜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CTR을 재시작하면 또 거기서 이어가지고 마저 돌립니다. 근데 그래서 나온 결과는 수치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보다 안정적인 값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버클럭이니까 그렇게 낮은 프로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좀 제대로 튜닝된 결과를 얻으려면 얘네를 바꿔줘야 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지 않게 얘네를 만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레퍼런스 전압을 올려주든가 레퍼런스 클럭을 낮춰주든가. 그런데 클럭을 낮춰주는 거는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를 1325로 바꿔줬는데 그 값은 CPU의 수율하고 쿨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지 않을 때까지 전압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5800X 골든 샘플에 수냉 쿨러를 쓰고 계시다면 거의 1300 초반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쯤에서 재부팅되지 않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25에 4750으로 튜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거죠. 자, 그렇게 이 부분은 사용자 임의대로 숫자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1을 저는 1325에 4750으로 했는데 그런데 진단 결과 나온 P2가 1325에 4825란 말이죠. 전압은 똑같이 1325인데 클럭은 75가 더 높은 4825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대로 입력을 하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4750이 4825로 바뀌면 4825 얘가 75가 올랐으면 얘도 75로 올려주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1400이 되겠죠. 근데 물론 이 법칙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맞기는 해요. 이 CPU가 가진 한계 클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얼추 맞습니다. 근데 한계 클럭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엔 전압을 암만 더 줘도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어쨌든 여기서 이 값을 집어넣고 튜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거죠.
그런데 이 CPU를 가지고 수동 오버를 해보면 48배수까지는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4800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화면에서는 얘네 둘 다 앞만 올려줘봐야 튜닝 클럭이 4800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CTR이 판단하기에 이 CPU의 경우는 4775 이상은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도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해보면 0.25배수는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되고요. 물론 수율이 얘보다 더 좋은 CPU는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 CPU는 여기서는 앞만 만져봐야 4775가 한계예요. 그럴 때 유저가 두 번째로 손을 댈 수 있는 이 부분을 만지시면 됩니다. 여기 4775를 4800으로 바꿔줘요. 4800. 그러면 클럭을 25메가 올려준 건데 전압도 당연히 올려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1대1이라고 말씀드렸죠. 클럭이 25가 올라가면 전압도 25를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원래 4775가 한계면 전압을 앞만 올려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CPU의 한계 수율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걸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25를 더해주면 1431입니다. 1431. 자, 이렇게 바꾸고 세이브를 누르면 재부팅 할 때마다 계속 이 값이에요. 그런데 이 값이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번만 일회성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세이브는 누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플라이 P2 프로필을 누르면 이 값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어플라이 누릅니다. 네, 어플라이드라고 떴죠? 이러면 이렇게 올코어 48배수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1.431V면 전압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 전압은 비드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전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1.431은 이 비드 값이고요. 진짜로 CPU에 들어가는 전압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HW 인포에서 보시면 전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비드하고 V코어하고 CPU 코어 볼티지가 있습니다. 이 V코어가 보드에서 설정하는 전압이고요. 이 코어 볼티지가 이 전압입니다. 비드는 비드고. 자, 그럼 이 상태로 안정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체크 스터빌리티를 눌러요. 자, 그래프가 여기 끝까지 가면 끝나는 건데요. 한 30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보면 비드는 아까 설정한 1.431V인데 실제 전압은 그만큼 안 들어가죠. 예,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여기 로그창에 메시지가 떠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테스트가 멈췄다고 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압을 약간 더 올리면 될 수도 있어요. 전압을 아무리 올려줘도 안 되면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게 수동으로 48배수 오버한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큰 차이는 수동은 전압 변동이 없고요. 얘는 전압이 위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그것 때문인지 안정적인 거는 수동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CTR 2.0의 간단 또는 복잡한 사용법이었습니다. 마블 어벤져스 게임 마스터키 나눔합니다. 수량은 2장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엔 신청이 아니에요. 어벤져스라는 4글자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벤져스라고 달면 안 돼요. 어벤지어스 이겁니다.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인텔 들어갔다가 스퀘어 에닉스 들어갔다가 제일 마지막엔 스팀까지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 기억에 코드 받는 데까지 한 2-3단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CPU가 꽂혀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런 CPU가 없다 그러면 주위에 이런 CPU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건 뭐 알아서 해결하시고 저한테는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복잡해서 2번 다시 하기 싫습니다. 자, 신청은 토요일 2시까지 받고요. 추첨도 그때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댓글도 달아드릴 거고 다시 이 영상에 들어오셔도 결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첨이 되고도 이틀 동안 댓글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순위자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토요일 지나서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지금 사이트가 맛이 갔는지 지금 2시인데 댓글 받기가 안 돼요. 원래는 2시에 추첨하려고 했던 건데 원래 하던 사이트가 맛이 가가지고 2시 10분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10분 됐습니다. 예, 당첨자는 아즈라엘님 축하드립니다. 예비 순위 2분만 더 뽑을게요. 예비 1순위는 안종협님, 예비 2순위는 꼼빠님이 되셨습니다.